제목은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네. 어린이날, 스승의 날, 하여튼 이 가정의 달이고 또 그 추운 겨울에 만물이 다 이겨내고 작품 전시회를 또 이렇게 하는 5월에 저희들 오늘은 마지막 5월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이 가족이라는 게 뭔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가족의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질기고 질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기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 끊어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법망적에 보면 불교에서 부부 인연은 7천겁이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8천겁이요. 부부의 형제 자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형제 자매 인연은 9천겁이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10,000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놈은 이 1겁이라는 게 뭐냐? 1겁 7천겁, 8천겁, 9천겁, 10,000겁, 옷깃만 써도 500생 막 이렇게 하는데 1겁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천년에 한 번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큰 바위가 부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을 1겁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7천겁의 부부의 연을 맺고 또 8천겁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고 9천겁의 형제의 인연을 맺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대산종사님 종업사 시절에 우리 영훈 사모님 혹시 뵌 분 계시죠? 대산종사님 사모님, 영훈 사모님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하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영훈 사모님 손을 탁 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생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 낳고 사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못 봤습니다. 재미없어. 그래서 원이 하나 탁 서원이 세웠는데 정무주신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정무주신을 해도 정남이 되어서 한번 성불을 하고 중생 제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원을 아주 탁 이야기를 하니까 대산 그 정목사님께서, 남편이잖아요. 대산 정목사님께서 비긋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 질기고 질긴 인연이에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게 질기고 그러니까 줘도 다시는 안 준다 해놓고도 주고, 속고도 다시는 안 한다고 또 속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술 6번에 먹고 오면 절대로 속국이고 뭐고 안 해놓고도 아이고야 인간아 하면서도 끓여주잖아요. 참 질기게 이게 부모, 형제, 부부 이렇게 가족 인연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코끼리 엄마 아빠가 애기 지금 건네고 있네요. 예, 참 따뜻해요. 예. 근데 네, 감동 실화예요, 실화. 감동 실화인데 이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듯한 예, 내용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지린다 지게 바람. 돌아가시면 안 됐구나. 안 돌아갔어. 그대로 놔주세요. 그대로 놔주세요. 이번에 그 어버이날에 자녀들로부터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요즘에는 제가 그 아버지 생전에 제가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 먼저 가셨거든요.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라도 전화하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괘씸하게 말이야. 전화 한 통도 못해? 아무리 바빠도 지네들 할 것은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시간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참 이 아버지가 손주들도 오직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보고 싶은,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아버지고 어머니고 먼저 하고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정답이 없어요. 말씀해 보실까요? 회장님은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란 지금 이제 순간 생각하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가족은 내가 생각하는, 회장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가족이죠.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가족이다. 우리 회장님은 어때? 내가 생각하는 가족? 안식처, 안정감. 안식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큐타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행복을 나누는 사이. 행복을 나누는 사이. 광타원님, 내가 생각하는 가족.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광타원님, 가족하면 뭐가 탁 떠올라요? 가족은 나의 행복. 가족은 나의 행복이다. 성사님, 가족. 가족은 필연이다. 필연이다. 우리 철사님, 가족 하면 의지하는 태도다. 의지의 테두리, 의지의 테두리다. 초사님, 가족 하면 영원한 동반자다. 영원한 동반자다. 예. 제가 꼭 오늘 여기서 우리 명타원님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요? 한마디로 정이다. 가족은 정이다. 우리 일타원님은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요? 원동력이다. 삶의 원동력이다. 그러죠. 네네. 덕타원님은 뭐가 생각나요? 버팀목이다. 내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손들어서. 네, 좋아요. 네. 가족은 숫타원님. 네. 희망. 네, 나를 일깨워주는 희망이고 일깨웁니다. 그랬어요? 네. 꼭 이야기 좀 괜찮아요? 네. 하세요. 괜찮아요. 목사님만 좀 부르고. 예? 목사님. 덕사님이 하신다고 왜 앞에서 말씀하세요? 네, 하여튼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예? Father and I love you. 그게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 뭐냐? 뭐냐면 현 시대를 놓고 봤을 때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 가족은 네. 소통이다. 네, 가족은 소통이다. 네 소통이. 예,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도타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하면 가족. 안 들려 안 들려. 예? 뭐라고요? 사랑과 책임으로 같이 가는 한 배를 탄 공지. 뭐라고? 한 배를 탄 사랑과 책임으로 같이 가는 한 배를 탄 동반자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부딪히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몇십 년 부부 연을 맺고 자식하고 또 이렇게 교무님과 교도 또 우리 도반들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가족이라는 거. 네. 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 군대 가는 이제 손주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이제 우리 손주가 지금 군대 간대요. 그 내용을 탁 써가지고 기도비하고 해서 갖고 오셨더라.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죠. 자식 수능 보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TV에까지 나왔거든요. 한 사람은 앞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뒤로 떨어졌는데 뒤로 떨어진 사람은 죽었고 우리 남동생은 앞으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데 엄마 마음이 그러더만요. 자기가 정말로 100% 대신 죽고 싶었대요. 그게 참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저 뒤에 할머니도 계시고 막 그래요. 저 뒤에 할아버지도 계시네. 예,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손주 손녀 뭐 다 있겠지. 예.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죠? 이 친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 보니까 인물이 잘생겼네. 에? 인물이 그냥 저 눈동자 하며 코 하며 저 입 하며 저 손 하며 어디 하나 그냥 다 일심이잖아요. 일심으로. 에? 일심으로 지금 우리 남편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들어오면 화 먼저 내지 말게 해주세요도 하고 막 우리 지금 막 딸아이 어쩌고 저쩌고 막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이렇게 다 하고 있어. 인간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고양이라는 친구가 자기 남편한테 절실하게 자기 자식한테 절실하게 자기 아내한테 절실하게 내가 없이 무화가 되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발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지. 장애물이 없을 때 호흡이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 있는 삶.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 가족이 아니에요. 나는 가족이 없다고요? 천만에.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부양 가족도 있어요. 고양이도 가족이거든. 다른 부양 가족. 가족이 있는 삶. 가족이 있는 삶을 나는 사는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족이라는 게 뭐냐. 이 가족. 참 즐기고 즐긴 이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은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양해야 된다라는 게 참 그 마음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 양팔에 하고 정부는 이렇고 사회는 이렇고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냥 땀을 그냥 절대로 안 떨어져 가족이. 그래서 이제 철이 안 들어도 그냥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도 결혼하고 나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머니 와이프가 돈 주머니 뺏어가는 것도 있지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 철이 안 드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보니까.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가장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아빠는 가장이 아니어도 또 막내가 가장일 수도 있고 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네. 네. 남산 타워가 보이죠? 서울에 가면은 제가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요 걷는 것이 다르더만요. 서울 매미하고 전주 매미하고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제가 봤어. 전주 매미는 쨍쨍 조금 있으면 전주 매미 울겠네. 쨍쨍 하는데 서울 매미는요 왜냐 오염과 막 그런 속에서 자기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리고 사람도요 걷는 각도가 달라. 어떻게 가느냐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요. 앞에 동전 떨어졌는 거 아니라 가야 돼. 전주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 몫인데 참 그래요. 근데 참 안쓰러워. 이 제일 밑에 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요즘에 일남 일녀해가지고 구남매 신남매 안 되니까 막내가 모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엄마 아버지 와이프 일남 일녀 두고 거기만 고양이까지 또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응?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회사 가서 정부 이야기 그런 시달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그냥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살다 보면은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부부가 원수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 맞대요. 자기는 느린데 남편은 빠르고, 자기는 초저녁 잠이 자야 되는데 남편은 뭐 어쩌고, 자기는 익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생김치만 먹고,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그냥 하는 짓거리도 미워 죽겠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쌍해서 이제 정으로 산다고. 아까 가족이란 정이라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가슴에 손을 얹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없죠. 아이고 교무님 혼자 드셨네요. 우리 은생이 엄마하고도 얼굴 붉히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연만 아니라고 그랬죠. 전부 다 싸우고 살죠. 근데 둘이 싸우면 괜찮아요. 누가 저희가 돼요? 아예 애기가 저걸 보고 배우고 오은영 애들 보면은 어릴 적 성장 과정 그거 그대로 그냥 아버지처럼 많이 하게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고 딸이 나는 절대 아버지를 증오했는데 아버지처럼 살고 그 어릴 적에 이렇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오부인이니까 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오르니까. 네? 내가 오르니까. 네? 내가 오르니까.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신경질이 나요, 안 돼요? 솔직히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나. 탐심이라는 거 그거예요. 지 욕심대로 안 될 때, 지 욕심은 탐심이거든. 진심은 성질 나는 거예요. 성내 진짜. 지 마음대로 안 될 때 진심이 나. 진심이 나면 어떻게 돼? 치심이 돼. 어리석어져. 철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철사님도 이타원님하고 싸워보셨구만. 세상에 이타원님하고 어디 싸울 일이 있어. 철사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또 이제 철사님 이야기 들으면 교무님 순한 것 같아도요 내가 못 이겨요. 그러더라니까. 말을 가만가만하면서 자기 할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들은 또 헛개비라고 하면서 섭섭해해. 저는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 편이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당신 성질 나면 누구한테 못 오니까 자식들이 좀 맑게 알아들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아주 독선적이고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가부장적인 것이 많고 엄마가 전부 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고를 이제 다른 데로 갔을 때 다니면서 그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에 긴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어떤 이렇게 어떤 저울이 추가 같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죠? 이혼율 우리나라 엄청나요. 너무나 옹양옹양 키워가고 심의 이해를 분간을 못 해줬어. 어릴 적부터 최고만 했지. 너 이런 것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안 고쳐줬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고쳐주려고 하면은요 며느리나 딸들이나 싫어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 자기가 보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기분 좋아요? 예? 안 좋죠? 제가 아는 친구 스님한테 남편을 주고 해가지고 그 스님이 됐다 그러면 이혼해. 그때부터 절이 안 와버려요. 그게 참 그게 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하고 아이하고 교감 시간에 하루에 몇 분인 것 같아요? 아빠하고 아이하고 교감하는 시간. 교감. 빵. 네? 빵. 몇 분인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빵. 부부 세 쌍 중 한 쌍 몇 분 이내에 대화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 여러분들 부부 우리 교도님들 많으니까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교감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밥 주고 뭐 밥 먹으라 뭐 이게 교감 아니에요. 뭐 그랬냐 어쨌냐 뭐 이거 아니에요. 야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대화를 하는가? 대화 잔소리하고 달라요. 자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은 하루에 6분이래요. 6분. 그런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초사님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초사님은 순타원님하고 그 하루에 몇 분 정도 대화를 하세요? 네? 뭐라고 하셔? 안 들려. 뭐라고? 시간을 좀 대화를 하기는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화하고 잔소리하는 차이가 있어요. 엄마가 대화를 말했어요? 교감을 말했어요? 자, 보세요. 부부 세 쌍 중 한 쌍은 30분 이내로 대화를 한답니다. 그렇게 대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들이 좀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받은 다알지 몇십 년 살아는 그것도 모르느냐고 꼭 그걸 표현해야 되느냐고. 주로 우리 남자 교도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요? 조사가 잘못. 말이 없죠. 집에 가면 남한테 한 거 반만이라도 하라고 해도 집에 가면 자크를 탁 잠가버려요. 맞죠. 왜냐면 하다 보면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잔소리 나올까봐 아예 자꾸 잠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리고. 맞죠. 예? 밥 줘 하고. 예. 밥 먹어. 예. 저같이 여고 2학년 때 아버지를 알았듯이 이 영화인데 당신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존재감이 없었어. 그림을 그리라면 엄마만 크게 있고 아버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참 잘해야 돼요. 사실 제 성장은 아니 저는 그랬어요. 엄마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당신이 있다는 거지 이제 너무 늦게 알았어. 네. 그런데 어느 가족은 보면은 칸느 영화제 이게 일본 영화인데요. 가난해. 이 집 보면 아주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은 많아. 이제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갔네. 응? 엄마하고 지금 일남 2녀를 두고 이렇게 사는데 웃음이 떠나지를 않아 이 가족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 가족들은 왜 이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을까? 전부 행복해 있죠. 네. 그런데 또 이런 가족도 있어요. 기묘한 가족. 좋을 때는 그냥 코미디가 막 저기 하고 했다가 그냥 감정의 기복이 그냥 곧 그냥 어떻게 했다가 그런 참 저지고 날 수가 없어. 금방 이혼할 것 같은데 또 여보 하면서 또 살고 이제 그런 가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의 색깔들이에요. 조용한 가족. 온 식구들이 다녀왔습니다. 밥 먹어라. 딱딱딱딱 하고로 착 문 닫고 들어가면 끝나버려. 시끄러운 건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이런 가족도 있어요. 자, 대화와 잔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대화는 뭐고 잔소리는 뭘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또 나온다 해가지고 잔소리 듣기. 와이프 잔소리는 정말로 듣기 싫어. 잔소리 듣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신사님 잔소리 듣고 싶은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버리시네. 잔소리 다 듣기 싫어해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한테 거꾸로 일거수일투족을 아내한테 시비 걸고 잔소리 하는 남편도 있더만. 의외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 시간이 세 쌍도 한 쌍이 30분이 있는데 대화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끄덕끄덕하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어. 대체적으로 이제 이성적인 자아가 발달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성비로 보면은 여성들은 공감해주기를 바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 그러지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어. 화가 많이 났겠네. 이렇게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 안 해. 저한테는. 내가 문제를 다 알아. 문제를 내가 일으켰지만 문제를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좀 들어주라는 건데 요거 안 해요. 상담에서 80% 이상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잖아요.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많이 아팠겠구나. 이런 거지. 근데 저도 어떤 교부님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요, 제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 의식적으로 저도 아 그랬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마음 공부에 딱 표준 삼고 한다고 하는데도 그 어떤 분이 계속 그 교부님이 전화가 오니까 제가요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교부님은 알아. 그렇잖아요. 지가 뭐라고 저한테. 그래 나중에 그랬어. 그럴 수 있겠네. 화가 많이 났겠네. 정말 그랬겠네. 그러니까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이렇게 삐졌는지 전화가 안 와요. 왜냐? 제가 공감을 못 해줬잖아요. 네. 공감을 못 해줬더라고요. 보면. 네. 두 번째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돼요. 참는 것은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 그대로. 참는 거는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가 참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으면 참을 것도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삑삑삑 하는 건 좀 배고프다고 하고 뭐 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건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내 남편은 내 와이프는 참 좋은데 한 번 성질 났다 하면 진짜 설교 시간에 그러지만은 뭐 욕을 해. 세자로 욕을 해. 이렇게 왜 그러느냐? 참아보니까 수행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소통하는 거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복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이 감정 기복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집에서는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꾸 딱 잠그고 회사에서나 어디 직 동료 간에 있었던 일들을 술집이나 또 어디 가서 이런 데 가서
그 사람은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그 술집 마담은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푸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딱 잠그고. 근데 이렇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참다 안 되면은 한번 이렇게 미는 것이 한방 처리 나라가 자기는 밀라고 민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 부르고 이혼하자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또 이랬다가 기분 나쁠 때 이랬다가 자녀를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이랬다가 기분 나쁠 때 이랬다가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기분이 좋으셔. 저희 아버지도 말씀이 없으셔서요. 옛날 어른들은 말씀을 참 안 하시대요. 그리고 무서웠어 아버지가. 하면 그냥 어디 감히 밥도 같은 자리에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술만 잡수시면은 그 돈을 어디서 우리한테 다 용돈을 주고 저녁에 자는 사람 다 깨가지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돈이 필요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예를 구분할 수 있는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이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와이프한테도 대하고 아내한테도 대하고 자식한테도 대하고 이렇게 주위 이웃한테도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러면은 잔소리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잔소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하려고 원불교에 다 들어왔잖아요. 원불교는 원불교 위에서 뭐 진국교단 위에서 여러분들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단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다녀갖고 알기는 그냥 교조는 달달달달 이뤄가지고 논문 박사학위는 쓰게 생겼는데 성질 나면 그것도 못 참고 그러면은 몇십 년 다 다녀봤자 도로함이 타불이라고 하잖아요. 안 돼. 공부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마음 공부해야 되거든.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는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교당 다녀도 모른다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공부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안다라는 사이에 사로잡히면 말은 잘하는데 실지 경계 당하면 똑같다니까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무아예요. 따라서 무아. 내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오늘 갖고 가셔도 돼요. 84,000 대장경이 무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무아죠. 색즉시 공이라고 파도가 물이라고 해놓고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 다가 부부싸움하고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무아가 되는 게 무아. 그거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법도 외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그랬어요. 정산정사 법어 세전에서. 네. 자,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그랬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자, 염라국밥 명부사자 이거 대륜경 천덕분 18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족은 뭐라고요? 수법의 인연이다. 못 헤어진다니까요. 저 인간하고 절대 저 이씨 문중에 나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 나는 영모명언으로 가고요. 절대 저 인간 저 접속내 집안으로 안 가. 그래도 그렇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수법의 인연이라 그래요. 수법의 인연이라 이게 그렇다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요. 가족은 뭐라고요? 내가 전생에 지은 인연이다. 누가 지은 인연? 내가. 그 다음에 가족은 누가 선택한 거?
내가 성사님, 네. 성사님이 두 분이시지. 도타오님을 내가 선택했어. 우리 성사님, 지타오님 내가 선택했죠? 예? 인연이 껴서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 인연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전생에 지은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전생에 지은 인연이요.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내가 복이 많다고 그래. 남편 복 많다고 그래. 또 아내 복 많다고 그래. 살다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프고 그러면 저 인간 원수 막 그래. 좋을 때는 어떤데 그렇게 그냥 변덕에 죽을 듯하니 이게 또 만나지. 빚 받으러. 내가 절대 내가 저 인간한테 빚 갚으리라 하고 또 만나. 이게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인연이라는 게 뭐냐면 성사님 내가 전생에 지은 인연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죠 성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나.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연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오전에 이 사람하고 선 봤는데 1시간 후에 B하고 선 봐가지고 A라는 사람은 컷 B하고 해가지고 결혼하잖아. 누가 선택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은 따라서 해보세요. 이미 내가 지어놓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수법의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제가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누가 지어놓은 결과물이라고요? 내가. 여러분 복 이야기하는데 복 좋아하죠? 복 좋아하는데 인연복 좋아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인연복이 좋은 거예요. 나를 공부시켜주는 사람이 인연복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인연복이 좋은 사람이요. 나를 진급시켜주고 나에게 공부에 힘을 주는 사람이 좋은 인연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알고 보면 우리는 인과가 영생함을 아니까 영혼이 안 죽은 것을 확신하니까 알고 보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자식이었네요. 주님이 내 남편이었네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성불을 할 수 있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만남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됐어.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 인간 때문에 안 그랬으면 그냥 남편 품 안에서 자식 품 안에서 콕 쌓여서 살 뿐인데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우리 집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우리 집에 저 대종사님이 계시니까 저 인간 때문에 누가 공부해요? 덕타원님? 덕타원님이 공부하시오? 그러죠?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종사고 최고의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유라는 것은 걸리고 막힘이 없는 게 자유예요. 해탈이고 열반이고 살아서 해탈하고 살아서 열반해요.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걸려 지 맘대로 안 될 때 괴롭힌다고 하고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금 공부가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예? 공부가 지금 우리 성사님, 지타원님하고 좋을 때 좋으시죠? 좋았죠? 아프니까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성사님이 상대적으로 힘을 쌓아가면서 빚이 있으면 지타원님한테 빚을 갚는 기원이 되고 내가 지타원님으로 통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실어주는 큰 부처님이 우리 집에 계시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지금 껌뻑껌뻑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80년, 90년 동안 이 몸뚱아리 데리고 날마다 씻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거 요거요. 요거 넘어가기가 제일 어렵다고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왠 줄 아세요? 정이 들 대로 들었거든. 정이 들 대로 들었다고 요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놓기 위한 전초 과정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어쩌라고요, 교수님?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따라서 가족에게 불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이 시간 졸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어디 있어? 피할 수 없는 인연으로 내가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가장 아끼니까 가족에게 불공을 하는 게. 그래서 가족은 뭐라고요? 피할 수 없는 인연이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어요. 저 자식만 없으면 되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천만에요. 내가 어떤 일로 저 자식을 어떻게 죽였어? 가슴 속에 묻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저 남편만 없으면 좋겠어. 저 아버지만 아버지 살인도 하잖아. 엄마 살인도 하고. 그런 질기고 질긴 인연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지요. 가족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그러죠? 가족은 사실적 행복과 불행의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랬어. 권능, 권리와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요.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집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고 집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속을 싹 노릇만 하는 저 자식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그냥 집을 몇 채를 사겠다고 했던 왜냐? 사실적인 행복과 불행의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아니요? 대종사님 말씀이요? 자, 가족. 얘도 이렇게 로댕만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가족이라는 게 뭘까? 자,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그랬죠? 딱 같이 해볼까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다. 어떤 분이 지금 우리 정식 법강 한가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80이 넘으신 어른이 거기에 이제 경기 인천에 이렇게 모임하러 왔는데 어느 분에게 이제 자기 삶의 공부 표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 표준을 삼았대요.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호리도 틀림이 없네. 이 단어를 표준을 삼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참 깊이 공부하죠. 인과의 철칙을 믿는 거죠. 호리도 틀림이 없어. 직고받는 이돌이 알고 보면은 누구를 좋다고 탓할 것이냐. 노래는 하는데 끄떡정이면 저 인간 탓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다. 오늘 여기까지 가족에 대한 말씀
같이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